여러분, 혹시 일본이 자랑하는 시바견을 아시나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견이죠. 하지만 최근 일본 전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바견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일본 최고의 견종 전문가도 해답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진돗개에서 말이죠. 일본 교수가 한국에 와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과 그 이후 벌어진 믿기 힘든 변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쿄대학 동물행동학과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시바견과 아키타견 사진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마사토 야마다 교수가 두꺼운 연구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교수님, 이번 아시아 토종견 학회에서 한국 측이 진돗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다나카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마사토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피식 웃었다. 진돗개라. 그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나올지 뻔하군.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들 말이야. 하지만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가 히로시, 자네도 알잖아. 일본견의 역사는 수천 년이야. 시바견은 조몬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고 아키타견은 사무라이 정신을 품고 있지. 그런데 한국견이 우리와 비교될 수 있겠나? 마사토는 책상 위 시바견 모형을 들어올리며 계속했다. 이 완벽한 체형을 봐. 균형 잡힌 근육, 예리한 감각, 충성심까지.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국견이야. 연구실 문이 열리며 사토 아키코가 들어왔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가? 도쿄 견종 클리닉에서 의뢰받은 행동 분석 건인데요. 최근 들어 시바견들의 공격성이 이상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다른 견종과의 접촉 시에 말이죠. 마사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바견이 공격적이라니. 데이터를 보시죠. 지난 한 달간 도쿄 지역 반려견 병원에 접수된 시바견 관련 사고가 전월 대비 300% 증가했어요. 대부분 다른 견종과의 싸움이었고요. 다나카가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다. 교수님, 혹시 이것이 순종 교배의 부작용일까요? 너무 혈통을 중시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사토가 책상을 탁 쳤다. 시바견은 완벽한 견종이라고. 단순히 개별 개체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마사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정말로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일본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럴 리 없어. 일본견은 세계 최고야. 교수님, 그런데 한국에서 온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서 말이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마사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렸다. 일본 견종협회 회장이었다. 야마다 교수, 큰일이야. 어제 시부야에서 시바견 5마리가 집단으로 다른 개들을 공격했어. 언론에서 난리가 났고 시민들이 일본견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마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뿐만 아니야. 정부에서 토종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일본견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전화를 끊은 마사토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내 평생 연구가 물거품이 되는 건가?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 이번 기회에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절대 안 돼. 마사토가 소리쳤다. 일본견이 한국견보다 못할 리 없어. 이건 분명히 일시적인 문제야. 하지만 마사토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한국견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다. 마사토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 전역에서 시바견과 아키타견의 공격성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마사토의 연구실은 연일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야마다 교수님, 일본견의 공격성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마사토는 이마에 송송 맺힌 땀을 닦으며 답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일본견의 우수성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접수된 사건 보고서들이 책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사카의 시바견이 어린이를 물어 응급실로 실려간 사건, 교토의 아키타견이 같은 종끼리 싸워 한 마리가 크게 다친 사건까지 다나카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교수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뭔가? 유전자 검사 결과인데요. 일본견들의 근친교배 개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혈통 순수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유전적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마사토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게 정말인가? 네.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제가 행동장애와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결함이 공격성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해요. 사토 아키코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다. 교수님, NHK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일본견, 정말 안전한가래요. 마사토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인생이 끝났군. 그때 전화가 또다시 울렸다. 일본견 종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야마다, 정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 일본견 사육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자칫하면 우리 토종견이 위험견종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그럴 순 없습니다. 일본견은 우리의 문화재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하지만 여론이 너무 나빠졌어. 시민들이 일본견을 보면 피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식으로는 정말로 일본견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마사토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혹시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 토종견들을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한국을. 한국은 안 돼. 마사토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한국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교수님, 이대로는 정말로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사토의 마음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밤새 연구실에서 뒤적인 자료들은 모두 절망적인 결과만 보여줄 뿐이었다. 일본견의 유전적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새벽 4시, 마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로 내가 틀렸던 건가? 한국견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건가?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토종견 학술대회 초청장이었다. 주제는 유전적 다양성을 통한 토종견 보존 방안이었다. 마사토는 초청장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일본만의 방법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 정말 미래가 없는 건가? 마사토의 목소리가 텅 빈 연구실에 쓸쓸히 울려 퍼졌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일본 정부는 결국 일본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했고 마사토가 몸담고 있던 일본견종연구소는 예산이 반토막 났다. 더 치명적인 것은 도쿄대학에서 그의 연구과제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이었다. 교수님, 이게 대학 측 공문입니다. 다나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사토는 공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동물행동학과 일본견 연구 프로젝트 중단 통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 40년을 연구했는데 마사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구실 곳곳에는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한때 자랑스럽게 전시했던 시바견과 아키타견 사진들도 모두 박스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사토 아키코가 들어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교수님,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가게, 아키코야. 자네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일본견 관련 연구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아키코가 나간 후 마사토는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시바견 조각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나카가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며 말했다. 교수님, 정말 한국 학회 초청장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마사토가 소리쳤다. 내가 한국한테 굽신거리며 도움을 요청하느니
차라리 연구를 그만두겠어. 하지만 교수님, 그만해. 나 혼자 있고 싶어. 다나카가 나간 후 마사토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았다. 40년간의 연구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저녁 무렵 마사토는 도쿄 시내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그의 귀에 꽂혔다. 야, 너도 들었지? 시바견 키우는 집 아들이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갔다며. 진짜? 시바견이 주인을 물었다고. 응. 요즘 일본견들 진짜 이상해. 우리 동네에서도 아키타견이 다른 개들 공격해서 난리였어. 일본견이 원래 그런가 봐. 예전에는 몰랐는데. 마사토는 술잔을 꽉 쥐었다. 일본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이다. 그가 평생 사랑해온 견종들이 이제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마사토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서재에서 한국 학회 초청장을 다시 꺼내봤다. 초청 사유에는 일본의 저명한 견종 연구자로서 아시아 토종견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 놈들이 나를 조롱하려는 건가? 마사토는 초청장을 구겨버렸다. 하지만 곧 그는 구겨진 초청장을 다시 펼쳐봤다. 정말로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일까?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한국견한테 질 순 없어. 절대로. 그날 밤 마사토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처럼 쓸쓸하고 절망적인 밤이었다. 이제 정말 미래가 없는 건가? 그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절망에 빠진 마사토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다나카가 급히 연구실로 뛰어들어왔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마사토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봤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다나카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진돗개 유전적 다양성 지수 및 행동 안정성 분석 논문이 떠 있었다. 뭔데 그렇게 난리야? 진돗개의 유전적 다양성 지수가 우리 시바견보다 무려 3배나 높아요. 그리고 공격성 지수는 절반 이하고요. 마사토의 눈이 커졌다. 그게 정말인가? 논문을 자세히 보세요. 진돗개는 수천 년간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해왔는데 인위적인 교배 조작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결과 유전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거죠. 마사토는 논문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데이터는 명확했다. 진돗개의 모든 지표가 일본견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럴 수가. 마사토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 김철민 박사가 교수님께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나카가 이메일을 보여줬다. 김철민이라는 한국 연구자가 정중한 어투로 학술 교류를 제안한 내용이었다. 일본 견종 연구의 권위자이신 야마다 교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토종견 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마사토는 어안이 벙벙했다. 저게 한국이라고? 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연구시설 견학과 실제 진돗개들과의 비교 실험도 가능하다고 해요. 마사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가면 굴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는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일본견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사토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예전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저게 정말 한국이라고. 마사토가 다시 중얼거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일본 견종협회 회장이었다. 야마다. 한국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왔어. 일본견 개량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하자는 거야. 공동 연구라니요? 그들이 가진 유전적 다양성 확보 기술을 일본견에 적용해보자는 거지.
물론 우리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회장님도 고민 중이시군요. 그렇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본견이 정말로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 야마다,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면 어떨까? 전화를 끄는 마사토는 다시 한국 논문을 들여다봤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정말로 내가 틀렸던 건가?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마사토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 가보자. 한국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정말이세요? 하지만 내가 쉽게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일본견의 우수성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다나카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교수님. 하지만 진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사토는 한국 학회 초청장을 다시 펼쳐봤다. 이제 그 종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모욕이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게 정말 한국이라고. 그의 중얼거림에는 이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사토는 한국의 첫 인상에 놀랐다.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야마다 교수님이시죠?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건넨 사람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김철민입니다. 진돗개보존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마사토는 김철민의 첫 모습에서 당황했다. 그는 마사토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전문성과 자신감이 범상치 않았다. 교수님, 먼저 숙소로 모실까요? 아니면 바로 연구소를 보시겠어요? 연구소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마사토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철민이 설명했다. 교수님의 논문들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견종 행동학에 관한 연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사토는 속으로 놀랐다. 한국인이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하지만 최근 일본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경상북도 진도군에 도착한 마사토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다. 드넓은 부지에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진돗개 연구시설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국립진돗개연구소입니다. 총 부지 10만 평에 300마리의 진돗개가 자연 상태에 가깝게 사육되고 있어요. 마사토의 눈이 커졌다. 일본의 어떤 시설보다도 규모가 컸다. 저기 보이는 진돗개들을 보세요. 김철민이 가리켰다. 우리 안에서 뛰노는 진돗개들의 모습은 마사토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균형 잡힌 체형,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성격이 눈에 띄었다. 저 개들끼리 싸우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진돗개의 특징 중 하나가 동족 간 화합이거든요. 물론 서열은 있지만 과도한 공격성은 보이지 않아요. 김철민이 우리 문을 열자 진돗개 한 마리가 다가왔다. 마사토는 긴장했지만 걔는 그저 온순하게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이 아이는 백구예요. 나이가 7살인데 성격이 정말 온화하죠. 마사토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백구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마사토는 진돗개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진돗개는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낯선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보이지 않죠. 연구실로 이동한 마사토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유전자 분석 데이터와 최신 연구 장비들이 일본 못지않았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김철민이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다. 진돗개 300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마사토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다. 유전적 다양성 지수가 0.8이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건강하다고 보는데 진돗개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마사토는 자신의 시바견 데이터를 떠올렸다. 0.2였다. 무려 4배 차이였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진돗개는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어요. 인위적인 교배보다는
환경 적응을 통한 자연스러운 발전이었죠. 박영수 과장이 나타나 설명을 이어갔다. 일본견들은 너무 혈통을 중시하다 보니 근친교배가 반복되었죠. 하지만 진돗개는 섬이라는 격리된 환경에서도 충분한 개체 수를 유지하며 유전적 건강성을 보존했어요. 마사토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다. 한국인들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그럼 공격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기 행동 분석 데이터를 보세요. 김철민이 다른 차트를 보여줬다. 진돗개의 공격성 지수는 평균 1.2예요. 시바견이 3.5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유전적 안정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사토는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수치가 진돗개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교수님, 내일은 실제 비교 실험을 해보시겠어요? 김철민이 제안했다. 비교 실험이요? 일본에서 가져오신 시바견과 저희 진돗개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 학습 능력, 사회성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마사토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자신의 모든 신념이 무너질 것이었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날 밤 숙소에서 마사토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다. 한국의 연구 수준, 진돗개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인들의 전문성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정말로 내가 틀렸던 건가? 마사토는 창밖의 한국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마사토는 일본에서 가져온 시바견 2마리와 함께 비교 실험에 참여했다. 김철민과 연구진들이 준비한 테스트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 테스트입니다. 김철민이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을 측정해 볼게요. 실험실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시바견들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하며 으르렁거렸다. 반면 진돗개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주위를 살폈지만 공격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심박수를 보세요.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시바견은 분당 160회, 진돗개는 110회입니다. 마사토는 숨을 삼켰다. 차이가 너무 명확했다. 두 번째는 학습 능력 테스트입니다. 김철민이 미로 같은 장치를 가리켰다. 새로운 길을 찾는 능력을 테스트해 볼게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진돗개는 평균 3분 만에 출구를 찾았지만 시바견은 7분이 걸렸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마사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뇌 기능도 더 발달해요. 박영수 과장이 답했다. 근친교배가 반복되면 학습 능력도 저하되거든요. 세 번째 테스트는 사회성 평가였다. 낯선 사람과 다른 개들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진돗개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냄새를 맡고 다른 개들과도 평화롭게 어울렸다. 하지만 시바견들은 계속 경계심을 보이며 다른 개들에게 으르렁거렸다. 이런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마사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수님, 이건 시바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배 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군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진돗개들이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루며 사냥 놀이를 하는 모습이었다. 리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건 훈련한 건가요? 아니요. 진돗개의 본능이에요. 원래 무리 사냥을 했던 견종이라 협력 본능이 뛰어나거든요. 마사토는 자신의 시바견들을 바라봤다. 서로 떨어져서 각자 놀고 있을 뿐 협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김철민이 특별한 장소로 마사토를 안내했다.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넓은 언덕이었다. 여기서 진돗개들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뛰노는 진돗개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저들은 정말 아름답군요. 마사토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교수님도 느끼시죠? 진돗개의 진정한 매력을요. 그때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마사토에게 다가와 발에 앉았다. 마사토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안아 올렸다. 이렇게 순한 게 정상인가요? 네. 진돗개는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 새끼들은 더욱 그렇죠.
마사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김 박사님,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네요. 교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일본견의 우수한 점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확실해졌어요. 진돗개가 우월한 견종이에요. 김철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월하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날 밤 마사토는 김철민과 긴 대화를 나눴다. 한국의 진돗개 보존 철학, 유전적 다양성 관리 방법,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정말로 존경합니다. 마사토가 진심으로 말했다. 한국의 연구 수준과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수님의 인정을 받으니 영광입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꿔야겠어요. 한국의 방식을 배워서 일본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김철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함께 노력하면 아시아 토종견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사토는 진돗개들이 뛰노는 언덕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그 모습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배워야 할 스승처럼 보였다. 정말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였군요. 한국에서 돌아온 마사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다나카는 그의 변화에 놀랐다. 교수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그럴만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 거니까. 연구실로 돌아온 마사토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일본견 종협회 임원들과 동료 연구자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사토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 진돗개의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 수치들을 보세요. 진돗개의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 시바견의 4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건 행동 분석 결과입니다. 공격성, 학습 능력, 사회성 모든 면에서 진돗개가 앞서고 있어요. 일본견 종협회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가?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마사토가 답했다. 한국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견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첫째, 근친 교배를 철저히 금지했어요. 대신 혈연 관계가 먼 개체들 간의 교배를 장려했죠. 마사토는 계속 설명했다. 둘째, 자연 환경에서의 선택을 중시했어요. 인위적인 미적 기준보다 건강함과 기능성을 우선했죠. 셋째, 체계적인 유전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모든 개체의 유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최적의 교배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참석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사토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마사토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의 방식을 배워서 일본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순혈통의 의미가, 순혈통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고집할 가치가 있나요? 마사토가 반문했다. 우리가 정말로 일본견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회의 후 마사토는 즉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김철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연구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김 박사님, 일본견 개량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교수님. 아시아 토종견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마사토는 한국의 유전자 관리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시바견과 아키타견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전적 다양성 지도를 만들었다. 다나카, 이 데이터를 보게. 우리도 할 수 있어.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 벌써 결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석 달 후, 첫 번째 개량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왔다.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교배로 태어난 새끼 시바견들은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인 성격을 보였다. 공격성 지수가 2.8에서 1.5로 떨어졌어요. 아키코가 흥분하며 보고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향상됐고요. 사회성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마사토는 감격스러워했다. 정말로 우리도 해낼 수 있구나. 언론들도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매체들이 이제는
개량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일본견 르네상스의 주역 야마다 교수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 하지만 마사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해.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과학적 접근법,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 교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제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을 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마사토는 김철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박사님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변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교수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죠. 마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래는 정말로 한국에 있었구나. 1년 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토종견 국제 학술대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 마사토가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전 세계 연구자들 앞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 최대의 실수와 그로 인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견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진돗개의 사진이 떠올랐다. 진정한 우수함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유전적 다양성, 행동 안정성, 학습 능력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견종이었어요. 회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특히 한국 연구진들의 자부심에 찬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진돗개 보존 기술을 배워 일본견 개량에 적용하겠습니다. 김철민이 무대로 올라와 마사토와 악수를 나눴다. 둘의 모습은 진정한 학술 협력의 상징이었다. 한일 토종견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전체의 토종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사토가 발표했다. 회장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교수님, 한국 진돗개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요?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과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정한 자존심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마사토의 변화는 일본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견 애호가들이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개량 결과를 보고는 모두 찬성으로 돌아섰다. 야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시바견이 이렇게 온순해졌어요. 한 견주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제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개와 놀 수 있어요. 몇 달 후 마사토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을 대거 데리고 온 연수차였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이야. 마사토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돗개들이 뛰노는 언덕에서 김철민과 마사토는 감회에 젖어 대화를 나눴다. 교수님,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어. 하지만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사토는 진돗개 새끼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미래는 정말로 한국에 있었어.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교수님. 그날 저녁 환송회에서 마사토는 일본 연구진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 앞에서는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동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갈등이 아닌 상생의 정신을 말이에요. 젊은 연구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교수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시아 토종견들이 세계 최고의 견종이 되도록 돕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지혜가 있을 거고. 비행기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는 마사토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1년 전 편견에 가득 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말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그가 중얼거렸다. 다나카가 옆에서 말했다. 교수님, 이제 일본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으니까. 도쿄에 도착한 마사토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한일 토종견 공동 발전 프로젝트였다. 이제 시작이야. 마사토가 다짐했다.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가자.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마사토는 한국 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곳에는 자신이 평생 찾던 답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견종은 경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마사토는 마지막으로 김철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박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혜를, 진돗개의 우수함을, 그리고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을 말이에요. 회신은 금세 왔다. 교수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함께 아시아 토종견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마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연구실 불을 껐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연구가 기대됐다. 이번에는 편견이 아닌 진실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자만이 아닌 겸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연구를 말이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이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본 전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바견을 기르던 가정들은 이제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아키타견들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쟁 상대가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갈등의 원인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마사토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였다. 몇 년 후 마사토는 한일 토종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었다. 그의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찾아와 한국식 견종관리법을 배워갔다. 미래는 정말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마사토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